몽실 언니 2부 9. 이상한 인민군. 어이쿠 어이쿠 잘 먹는다. 난남아 많이 먹고 얼른 커라. 몽실은 난나미에게 암죽을 먹인다. 난나미는 언니가 먹여주는 죽을 꼴딱꼴딱 잘 받아 먹었다. 몽실은 즐거웠다. 난나미가 죽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몽실은 무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며 난나미를 안고 보살폈다. 마을엔 인민군 부대가 자꾸 내려와 며칠씩 머물렀다가 떠나곤 했다. 몽실아, 굳게 달아라. 높이 높이 달아야 한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알려주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아이들은 동네 창고에서 배운 인민 애국가를 부르고 다녔다. 몽실은 태극기를 끄집어내었다. 그건 지난번 3.1절에 내다 걸었던 빛바랜 태극기였다. 난남아 조금만 기다려라. 언니가 국기 달아놓고 올게. 조금만. 응? 기다란 장대 끝에 태극기의 귀 쪽에 붙은 끈을 비끄러매었다. 그리고 돌담 옆으로 비스듬히 세웠다. 난나미가 그새 방바닥에서 앙앙 울기 시작했다. 두 주먹을 꼭꼭 쥐고 오는 난나미 목소리는 비단을 찢는 듯한 애끓는 울음소리였다. 몽실은 장대를 세워두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난남아 언니 여기 있다. 울지마. 울지마. 신통하게도 난나미는 울음을 금방 그쳤다.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띠를 꼭꼭 묶고는 밖으로 나왔다. 옹배기로 물을 길러 가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비탈길로 누가 달려오는 기척이 났다.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사람은 인민군 청년이었다. 청년은 방금 몽실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걸린 장대를 낚아채듯이 쓰러뜨렸다. 아저씨. 몽실이 질겁을 하면서 인민군 청년을 부르는데 청년은 들은 척 만척했다. 장대 끝에 달린 태극기를 잡아떼더니 그대로 북북 찢어버린다. 그건 박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거예요. 찢으면 안 돼요. 몽실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인민군 청년 앞으로 뛰어갔다. 절뚝거리며 다가가는 몽실이의 모습을 본 청년은 찢어진 국기를 둘둘 뭉쳐 손에 움켜쥐었다. 박씨 아저씨가 달란 국기는 이게 아니고 인민 국기인 거야. 몽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저께 박씨 아저씨가 갖다 준 붉은 인민국기를 깜빡 잊고 태극기를 달았던 것이다. 몽실은 새파랗게 질렸다. 너 큰일 날 짓 했어. 이런 짓 하면 끌려면서 죽는다. 아니? 어서 성냥 갖고 오너라. 이런 건 집안에 두면 안 돼. 태워버려야 한다. 몽실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헤쳤다. 거기 묻어둔 불씨를 꺼내어 솔가지 잎에 대고 훌훌 불었다. 불이 잘 붙지 않으니까 인민군 청년이 빼앗아 힘껏 불었다. 불은 이내 후두둑 붙어 타올랐다. 솔가지를 우두구둑 분질러 우악스럽게 아궁이에 넣고 찢어진 태극기를 쳐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나면서 국기는 깨끗이 탔다. 까맣게 탄 국기가 하얀 재가 되어가는 것을 본 몽실은 그제야 청년에게 물었다. 아저씨,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어요? 청년은 몽실의 물음에 잠시 밖을 두리번 살폈다. 아직도 겁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 이제 인민의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국기도 달라진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쨌는데? 싸움터에 갔어요. 공산군을 쳐부순대요. 입 다물어. 청년이 황급히 몽실의 입을 큰 손으로 막았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해선 안 돼.
아버진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해. 청년은 몽실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둘은 부엌 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았다. 몽실은 난나미를 등에서 내려안았다. 동생이니? 예, 엄마는 밖에 나갔니? 죽었어요. 몽실은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러나 꾹 참았다. 북촌댁과 울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럼 넌 이야기랑 혼자 사니? 예, 아니요. 데리고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요. 방금 엄마는 죽었다고 했잖니. 몽실은 대답을 못했다. 너 이름이 뭐니? 몽실이여요. 몽슬이 이쁜 이름이로구나. 얜 난남이여요. 남남이? 청년은 빙그레 웃었다. 나 시간이 있으면 이 다음에 올게. 지금은 가봐야 한단다. 청년은 몽실의 가슴에 안긴 난나미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다 놓고 황급히 달려나갔다. 몽실은 왠지 갑자기 외로움이 가슴 안으로 몰려왔다. 인민군 청년이 잠깐 동안 남기고 간 사람의 정이 몽실을 외롭게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난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땐 더 큰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날 해질녘이었다. 몽실은 난나미 때문에 하루 종일 지쳤다. 봉당 옆 그늘에 거적을 깔고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보니 곁에 남주가 와 있었다. 몽실아, 나랑 구경 가자. 무슨 구경이 있니? 몽실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물었다. 앞냇가에 사람들이 모였단다. 삼거리 사람이랑 까치발코 사람이랑 모두 모인댔어. 왜? 무엇하러 모두 모이니? 남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의 귀에 입을 갖다 대었다. 사람을 죽인대. 뭐라고? 몽실이 놀라 남주를 쳐다봤다. 인민해방에 방해한 사람들을 죽인단다. 모조리.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남주를 따라 앞 냇가 뚝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남주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 그래, 여기서 보자꾸나. 둘은 냇뚝 가장자리에 겁먹은 채 서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강변을 뒤덮었다. 따발총을 둘러맨 인민군이 저벅저벅 줄지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몹시 야윈 모습으로 따라왔다. 까치발코 랭두나무집 할아버지야. 전에 공비였던 아들한테 떡게 주었다고 디서에 끌려갔던 할아버지야. 남주가 조용조용 속삭였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인민군 대장에게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구려. 죽이지는 마시구려. 인민군 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장터 면사무소의 면장님과 지서 순경도 있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노을이 온통 핏빛이 되어 사람들의 얼굴을 물들였다. 새빨간 얼굴이 흡사 도깨비처럼 이상야릇해진 사람들은 짐승들만 같았다. 남주야, 그만 집에 가자. 무섭다. 그래, 가자. 보지 말자. 몽실이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는데
따따따따 하는 총소리가 났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귀를 꼭 막았다. 아까 낮에 태극기를 찢어 불태우던 인민군 청년이 생각났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그토록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죽이는구나. 인민군 아저씨도 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내려주었어. 몽실이는 난나미를 보듬어 안고 줄곧 떨었다. 아버지, 어디서 무얼 하셔요? 공산군을 쏘아 죽이러 갔는데 공산군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어머니, 난나미가 불쌍하지 않으셔요? 왜 죽었어요? 그리고 대골 엄마는 지금도 부자여요? 거긴 공산군이 안 왔어요? 지금 난 이렇게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안고 혼자 무섭게 떨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난나미한테 죽을 쏘아줄 쌀도 떨어졌어요. 엄마. 방 안이 캄캄해졌다. 어느새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앞 냇가에서 울리던 총소리도 그쳤는데 동네 골목길로 인민군들이 군가를 요란하게 울려 퍼뜨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인민군들은 요즘 비행기 폭격을 피해 낮에는 숲속이나 집 안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싸움터로 나갔다. 인민군이 시키는 부역도 밤에 더 많았다. 군가 소리가 사라지고 골목길이 조용해졌다. 안겨있던 난나미가 칭얼거렸다. 낮에 끓여준 암죽이 이젠 다 사그라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쌀은 다 먹고 없다. 몽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나갔다. 난나미를 업고 장골 할머니한테 가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네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 누구야? 날카로운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몽실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안 계셔요? 할머니를 왜 찾니? 군인 하나가 나왔다. 몽실은 자세히 봤다. 틀림없는 인민군인데 모습이 달랐다. 몽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안 계시면 가겠어요. 몽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니까 여자는 몽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를 업었구나. 동생이니? 방 안에는 다른 몇 사람의 여자 인민군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둘러앉아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었다. 한가운데 앉은 목소리가 좀 거친 여자 인민군이 말했다. 누군데 함부로 방 안에 들여놓는 거야? 어린애입니다. 괜찮아요. 볼일이 끝나면 곧 내보내도록 해. 예. 구석 쪽에 마주 앉은 여자 인민군은 몽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먹었니? 몽실은 그냥 고개만 저었다. 왜 못 먹었니? 할머니한테 식량을 얻으러 왔어요. 난남이 죽을 끓여줘야 돼요. 난남이라니. 아기 이름이니? 예, 어머니와 아버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어디론지 가버렸어요. 몽실은 낮에 인민군 청년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여자 인민군은 구석에 놓인 배낭에서 무언가 꺼내었다. 쌀과 미숫가루가 나왔다. 그걸 얼마쯤 덜어가지고 바가지에 담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여긴 지금 기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있을 수 없단다. 여자 인민군은 골목길에 나오자 몽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러고는 나란히 비탈길을 올라갔다. 10.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캄캄한 몽실의 집 마당에 와서 둘은 거적을 깔고 앉았다. 불을 켜야죠. 몽실이 일어서려니까 인민군 여자가 잡아앉혔다. 아냐,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불은 켜지 말자. 물이 어디 있니? 미숫가루 좀 타서 먹고 아기도 먹이자. 내가 떠올게요. 몽실이 물을 떠오자 인민군 여자는 재빨리 미숫가루를 탔다. 어두운데도 손놀림이 무척 익숙했다. 난나미는 미숫가루 물이 입에 잘 맞지 않는지 몇 번 고개를 저으며 받아먹지 않았다. 아가야, 조금만 먹고 기다리면 죽을 끓여줄게. 인민군 여자가 달래면서 몇 숟갈 더 떠넣으니 난나미는 흡사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먹었다. 그동안 몽실은 난나미의 죽을 끓이기 위해 쌀을 부지런히 씹었다. 1시간 뒤 난나미는 암죽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인민군 여자도 몽실이와 함께 거적에 누웠다. 몽실은 어느샌지 곁에 있는 인민군 여자가 죽은 북촌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만 어디서 왔어요? 아줌마라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라. 네 나이 몇 살이니? 10살이요. 우리 옥순이보다 1살 적구나. 우리 집은 북쪽에 있지. 저 멀리 압록강 근처야. 아주 멀단다. 인민군 여자는 손을 더듬어 몽실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국군들과 싸우러 왔어요? 그래. 좀 더듬듯이 인민군 여자가 대답했다. 인민군은 왜 사람을 죽여요? 언제 죽이는 걸 봤니? 아까 해질녘 앞 냇가에서 죽였잖아요. 면장 아저씨랑 순경 아저씨랑 더 많이 죽였잖아요.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누구니? 까치바위골에 살고 계셔요. 아들이 공비였어요. 공비라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인민해방군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대장 아저씨한테 애원을 했어요.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언니는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정말 그랬니? 인민군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전에 산속에 숨어있는 아들에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가서 여태 소식이 없었어요. 인민군 언니. 몽실은 벌떡 일어나 앉아 인민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 몽실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야,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몽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사람으로 만나면 착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만 얼마쯤 알 수 있었다. 알아듣겠니?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언니도 인민군인데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무척 좋으셨니? 예, 새어머니였는데 참 착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나미를 낳고 그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어머니셨니? 예, 우리 엄마가 아버지 버리고 딴 데 시집 갔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니? 어머니가 왜 시집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도 굶어서 배가 고파 가셨대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가셨겠니. 우리 엄마가 나쁘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인민군 여자가 되물었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엄마는 틀림없이 나쁘지 않을 거야. 별이 너무도 많이 나와서 하늘이 온통 꽃밭 같았다. 둘은 잠시 조용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인민군 여자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랫소리가 구슬퍼서 그런지 별빛이 아롱아롱 물기를 가득 머금고 몽실의 눈으로 흔들리며 내려왔다. 몽실은 인민군 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한밤중이 되어 몽실이 잠이 든 걸 누가 흔들어 깨웠다. 인민군 언니였다. 몽실아, 언니는 지금 떠나야 한단다. 자는 걸 깨워서 미안하구나. 어디로 가셔요? 또 오셔요? 그건 모른다. 내가 장골 할머니 집에 식량을 좀 두고 갈 테니까 난남이 잘 키우고 꿋꿋하게 살아라. 언니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셔요. 최금순이야. 뒤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잘 있어. 최금수는 몽실의 얼굴을 끌어다가 가만히 뺨을 비볐다. 그러고는 어두운 비탈길을 총총 걸어 내려갔다. 몽실은 아까 낮에 인민군 청년과 헤어졌을 때보다 더 아프게 외로워졌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요.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이 나와요. 몽실은 멍하니 어둠 속에 서서 울었다. 추금순이 들어있던 여자 인민군이 남쪽으로 떠나고 다른 인민군이 또 왔다. 전쟁은 국군 쪽이 지고 인민군 쪽이 자꾸 이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가슴 펴고 살며 못 배운 사람도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없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고 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인민군 학교에 들어가 그들이 나누어준 책으로 공부했다. 짱백산 꾸비꾸비. 아이들은 이런 노래도 배워서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정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팠다.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몽실은 최 선생님을 생각했다. 동사무소 창고에서 야학을 열어놓고 인생의 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은 지금 피난을 가고 마을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말했다. 몽실아, 남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대. 그리고 국군으로 간 사람도 죽었다고? 몽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남주는 자기도 모르게 짓거린 것을 깨닫고 흠칫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기 고생을 한대. 우리 아버진 못 돌아오실 거야. 몽실은 짐작을 했다. 등에 업힌 난남이가 그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몽실은 소리내어 제가 울 뻔했다. 난남아, 울지 마. 응? 울지 마. 몽실은 몸을 흔들었다. 난남이는 몽실의 등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잘 때도 내려놓지 못하고 등에 업은 채 엎드려서 잤다. 난남이는 암죽을 먹고 있었지만 해골이 드러날 만큼 여위였다. 사람들은 그런 난남이를 보고 혀를 찼다. 저 어린 것이 젖을 못 먹으니 저 모양이구나. 보자, 숨은 쉬고 있니? 몽실은 등에 업힌 난남이를 일부러 건드려보고
턱을 젖혀보기도 했다. 그러나 난나미는 질기게도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주었다. 7월 금음께부터 비행기 폭격이 심해졌다. 쌕쌕이가 날아오면 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했다. 그 요란한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 지나가는 듯 싶어 쳐다보면 비행기는 벌써 훨씬 앞에서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젠 별로 겁을 내지 않았다.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에 폭격을 퍼부었다. 학교가 타고 정미소가 불에 탔다. 그러나 전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흉내를 냈다. 총 쏘는 신용, 쓰러져 죽는 신용, 칼로 찌르고 잡아뜨리고 몽둥이로 패고 함성을 질렀다. 노르실 비탈마을을 돌아가는 건너편 신장로로 탱크가 지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이상하게 생긴 전쟁마차도 지나갔다. 이기고 있다는 인민군들이 자꾸 죽어가고 부상자도 잇따라 생겨났다. 학생의용군이라고 하는 까까머리 어린 인민군이 마을 앞으로 지나갔다. 새까맣게 탄 얼굴, 움푹 들어간 눈저위랑 기다란 모가지가 가엾게도 지쳐 있었다. 몽실이 뒤란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앞마당 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누구셔요? 모퉁이를 돌아 나오니 마당에 거지 하나가 서 있었다. 누더기처럼 해진 커다란 군복을 입은 10대여섯 되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였다. 넌 누구야? 의용군? 몽실은 부엌으로 갔다. 바가지에 가득 물을 떠서 의용군 아이에게 갖다 줬다. 금순 언니 생각이 났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면 모두 착하게 사귈 수 있다고 했었다. 의용군 아이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의용군 아이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지금 어디 가니? 뒤로 돌아서는 것을 보니 오른쪽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너도 싸울 줄 아니? 사람을 죽일 줄도 아니?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손깍지로 엎인 난나미를 꽉 옥죄면서 다부지게 물었다. 정말 죽일 줄 아니? 몽실은 의용군 아이한테 바짝 다가가 섰다. 사람을 죽이는 건 인민을 위한 게 아니야. 의용군 아이도 지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인민군도 같은 반동이야. 의용군 아이가 어깨에 맨 총을 벗었다. 그리곤 돌아서서 총구멍을 겨누었다. 왜? 넌 나 같은 아이도 죽일 줄 아니? 몽실의 눈에 파랗게 불길이 올랐다. 죽여봐. 어서 죽여봐. 의용군 아이와 몽실의 눈이 마주쳐서 움직일 줄 몰랐다. 둘은 그렇게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용군 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의용군 아이는 돌아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몽실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 괴어들었다. 몽실은 울음을 삼켰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의용군 아이는 잠깐 들먹이던 어깨를 추스르면서 대답했다. 그러고는 총을 움켜잡고 달아나듯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몽실은 뒤따라 쫓아갔다. 그러나 의용군 아이는 비탈길을 손살처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새 모퉁이를 돌아섰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순철아. 몽실의 여인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0일 꿈속의 두 어머니. 을순이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보리쌀을 바가지에 담아왔다. 몽실아, 그동안 모르는 척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고맙습니다. 몽실은 을순이네 어머니 수원댁이 부어주는 보리쌀을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간 헌 바가지에 받았다. 남준애도 주었고 장골 할머니도 주었고 모두 조금씩 걷어주는 식량으로 몽실은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었다. 몽실아, 을순이가 불렀다. 응? 안남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몽실은 대답을 안 했다. 이런 말은 장골 할머니한테도 들었고 남준의 어머니한테도 들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니. 나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난남이하고 둘인데 괜찮아. 몽실은 대골 김씨와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남의 자식을 누가 걷어주고 귀여워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난남이가 더 불쌍해질 것 같았다. 몽실아, 그렇게 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니? 수원댁이 참말인지 일부러 해보는 소리인지 그렇게 물었다. 괜찮아요. 무서운 건 신세 지는 것보다 나아요. 어머나, 넌 어른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들이라도 그런 건 다 알아요. 몽실은 짓거리면서 가슴이 찡하도록 서러웠다. 햇볕은 불덩이처럼 따갑게 쬐고 비가 오지 않았다. 비행기 소리가 뜸하면 아이들은 옛날처럼 냇가에 다슬기도 주우러 가고 딸기밭에도 갔다. 몽실은 하루 종일 난남이를 등에 업고 거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다만 기저귀와 제 옷을 빨기 위해 냇물에 나갈 뿐이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다. 9월 중순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이기고만 있던 인민군이 웬일인지 남쪽에서부터 쫓겨 올라오고 있었다. 미국 해병들이 바다로 올라와서 38선 중간을 막아버렸대. 인민군은 이제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을과 마을로 이런 소문이 귀옛말로 전해졌다. 쫓겨가는 인민군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내려올 땐 그토록 자신 있던 그들이 이번엔 풀이 죽어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입으로는 작전상 잠깐 동안 후퇴한다고 했다. 그들은 빈집이 있으면 들어가 멋대로 뒤졌다. 식량을 챙기고 옷가지를 꺼내 입었다. 그들의 군복은 옷이 아닌 걸레짝이나 다름없었다. 신발은 거의 신지 못했다. 부르튼 발에 헝겊을 친친 감아 신발 대신 견디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식량을 구하다 없으면 억지로 빼앗아 갔다. 남준의 황소를 끌고 간 것도 그때였다. 까칠하게 말랐어도 건장한 인민군 몇 사람이 아침에 나타났다. 주인! 주인! 누구시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에게 무척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로 조심하지 않고 내다봤다. 인민군들이 박씨 아저씨에겐 건성으로 인사치레만 하고 외양간 쪽으로 흘끔거리며 눈독을 들였다. 안에서 남주랑 남주어머니가 내다봤다. 인민군 하나가 외양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문기둥에 매인 고삐를 풀었다. 왜 그러시오? 남준의 아버지가 물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예감이 들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인민군은 소를 몰고 나와 다른 인민군에게 눈짓을 했다. 박씨 아저씨는 사정을 알아차렸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집 대들보 같은 귀한 소입니다. 박씨는 인민군이 잡은 속옷비의 안쪽을 손으로 꽉 붙잡았다. 인민군은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박씨가 붙잡은 고삐의 안쪽을 싹둑 잘라버렸다. 다른 인민군이 고삐가 없는 소의 콧두레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가버렸다.
박씨 아저씨는 그 이상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인민군이 우리 소 가져갔어. 도둑놈이야. 사람만 안 죽었으면 괜찮아. 몽실은 좀 시들하게 말했다. 소를 갖고 갔다니까? 그게 보통 일이니? 아깝지만 어쩌니?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끌려가지 않으신 게 다행이란 말이야. 그건 그래. 몽실은 좀처럼 나가지 않았던 신장로까지 난나미를 업고 갔다. 가로수 미루나무가 군데군데 쓰러져 있었다. 탱크가 언덕 밑으로 비스듬히 서 있고 총알 껍데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낮이어서 그런지 신장로엔 아무도 없었다. 몽실아, 어인 일로 나왔니? 장골 할머니가 건너편 논에서 피를 뽑고 있었다. 할머니, 이리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가겠니? 비행기가 언제 와서 폭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너도 어서 들어가거라. 나 같은 늙은이야 뭐 누가 총을 쏘겠냐. 장골 할머니는 몽실이를 향해 팔을 휘휘 내저었다. 몽실은 할 일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난나미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다. 다리 길이, 팔 길이는 좀 길어진 것 같아도 몸무게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우스개 반, 참말 반 섞인 말로 난나미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되새겨보았다. 난나미가 정말 커서 사람 구실할까? 사람 구실 못할 바엔 언니 고생 덜 시키고 진작. 안 그래.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고 몽실이 그게 동생 덕 보고 살 거야. 몽실은 그런 말이 다 듣기 싫었다. 사람 구실 못할 바엔 진작 어쩌고 한 말은 미워지도록 싫었다. 어머니, 난나미는 꼭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떡두꺼비 같이 살도 찌고. 밤마다 인민군들은 북으로 떠나고 있었다. 조용히 지나쳐가는 애도 있었고 때로는 난폭하게 해코지하는 인민군도 있었다.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9월이 다 가는 날 새벽이었다. 밤새도록 비행기 공습이 끊이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강 건너에서 빨간 불덩이를 쏟으며 거꾸로 곤두박질했다. 난나미도 유난히 보채었다. 쥐어짜는 듯한 소리로 울다가 칭얼거리다가 가까스로 잠이 든 것은 첫 딸기 울 무렵이었다. 난나미가 잠이 들자 몽실이도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다. 몽실은 꿈을 꾸었다. 좀처럼 보지 못했던 대골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느 낯선 산등성이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업고 가파른 고갯길을 걷고 있었다. 햇볕은 따갑고 배는 고프고 목이 말랐다. 얼굴과 몸에 땀이 흘러내리고 몽실은 지쳐서 헐떡거렸다. 산등성이의 어머니가 몽실을 불렀다. 몽실아! 몽실은 놀라 산등성이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엄마! 몽실은 지친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몽실은 어머니에게 와락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되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몽실아, 차 목마른데 물 마셔라. 어머니는 노란 바가지에 찰랑찰랑 물을 담아 몽실에게 내밀었다. 엄마, 나나미부터 먼저 마시게 해줘요. 몽실은 등에 업힌 난나미를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순간 어머니는 당황해서 물바가지를 든 손을 주춤 끌어들였다. 걔는 누구냐? 내 동생이에요. 네 동생은 영득 기사니? 얘도 동생이에요. 물을 먹여줘요.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러더니 물바가지를 든 채 뒤로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엄마, 엄마! 몽실이 어머니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가려니 누군가 뒤에서 불러세웠다. 돌아보니 거기 새어머니 북촌댁이 서 있었다. 몽실아, 어머니! 몽실은 기뻤다. 그러나 북촌댁은 쓸쓸하게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 난남이 물 좀 주셔요. 북촌댁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쓸쓸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몽실이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북촌댁은 뒷걸음질하듯 점점 멀어져 갔다. 12. 찾아간 계암나무골. 전쟁은 바로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인민군이 쳐내려오니까 국군이 쳐올라가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쫓겨가고 그러고는 어찌 되는 걸까? 그토록 기세좋게 휘날리던 인문기가 자취를 감추고 다시 태극기가 꽂혔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보따리를 지고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반가웠다.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사이에 가지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서로가 소식을 몰라 애태웠고 서로가 죽은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것이다. 탱크가 밀어닥치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뢰가 묻히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고 병이 들고 그래도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꼭 나쁜 꿈만 같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꾸 불행을 만들었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지서에 끌려갔다.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된 마을에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나무집 김씨 아저씨도 삿갓집 윤씨 아저씨도 끌려갔다. 며칠 뒤 아이들은 모두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땅콩. 하고는 목을 쑥 빼면서 혀를 내밀고 죽는 신용을 했다. 잡혀간 어른들이 모두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까치바위골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도 이번엔 기어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려온 할아버지의 시체였다. 넉 달 동안의 전쟁으로 삼거리랑 까치바위골이랑 노르실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을 잃어버렸다. 개 중엔 몽실이처럼 어머니마저 잃어버린 고아도 있었다. 어쩌지 몽실아? 장골 할머니가 측은한 눈으로 몽실을 보면서 물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이 썰렁하게 추웠다.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몽실은 막막할 뿐이었다. 고모한테 찾아가 볼래요. 대골 엄마한테는 안 가니? 난남이를 업고 가면 엄마가 싫어할 거예요. 고모네가 반가워할까? 몽실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가야 한다. 전쟁이 지나간 마을엔 옛날처럼 따사로운 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지치고 두렵고 인색해진 것이다. 느티나무의 빨간 단풍잎이 바람에 지던 날, 몽실은 난나미를 업고 노르실 마을을 떠났다.
신장로엔 군인들을 태운 트럭이 더 많이 다니고 얼굴이 새까만 흑인 병사가 타고 있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고함을 치며 손을 흔들자 미군 병사들은 과자 봉지를 집어던졌다. 몽실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앞만 보고 걸었다. 등에 업힌 난나미는 아침에 먹은 암죽 때문에 배가 부른 모양이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몽실은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고모네 집에 가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아무리 친척이지만 놀고 먹으면 싫어할 테니까. 고모네 집에 있는 개암나무 꼴은 30리는 좋게 되었다. 구불구불 들길을 걷고 호젓한 산길을 또 걸었다. 3개의 마을을 지나고 산 밑 외딴 집도 지났다. 고모는 잘 왔다고 반가워할 거야. 전쟁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어머니가 난나미를 낳고 곧장 돌아가셨다고 하면 슬퍼서 울겠지. 아버지가 군대 갔다면 고모는 슬퍼서 더 많이 울 거야. 몽실은 시들어가는 풀밭에 앉아 쉬었다. 난나미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 몽실은 난나미를 내려 기저귀를 갈았다. 기저귀래야 북촌댁이 입던 헌옷을 찢어 아무렇게나 만든 걸레 같은 것이었다. 기저귀를 갈고는 포근한 가을 햇볕에 등을 쬐면서 한참 동안 안아줬다. 난남아, 고모네 집에 가거든. 너무 울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무리 고모네 집이지만 역시 남의 집이니까 자꾸 울면 싫어한단다. 그러니까 착하게 가만히 놀아야 해. 난나미는 눈을 말똥거리며 들었는지 말았는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개울이 흐르고 길이 2갈래로 갈라져 있다. 마침 건너편 미루나무 아래서 할아버지가 마른 볏짚을 모으고 있었다. 몽실은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다. 벌써 10번도 더 물어본 그대로 물어본 것이다. 할아버지, 개암나무골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귀가 멀었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이쪽으로 와서 큰 소리로 말해봐라. 할아버지, 개암나무골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나요? 몽실은 할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개암나무 꼴에 누가 있냐? 고모네 집이 있어요. 전엔 한 번도 안 가봤니? 처음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가는진 모르지만 개암나무 꼴은 난리를 심하게 겪었거든. 그럴 거예요. 우리 노루실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랬냐? 하기야 난리 겪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 지금도 어디 한 군데 병원하지는 않으니까. 할아버지, 어서 가르쳐 주셔요. 늦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몽실은 몹시 마음이 바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 가르쳐주지. 오른쪽 언덕길로 줄곧 가거라. 저기 산모퉁이만 돌아가면 거의 닿을 게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몽실은 멀리 보이는 바위산 모롱이를 바라보았다. 난나미를 한번 추슬러 올리고 보따리를 가다듬고는 좀 바른 걸음을 옮겼다. 한낮이 지나고 있었다. 짧은 가을에는 조그만 몽실이 걸음보다 훨씬 빠른 모양이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난남아, 이제 다 와간다. 어서 가서 고모한테 맛있는 점심 달래서 먹자. 응? 바라볼 땐 얼마 되지 않는 거리 같더니 걸으니까 산모롱이는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만 같다.
마침내 구부정한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바위산 모롱이를 돌아섰다. 몽실은 얼른 앞을 둘러보았다. 저편 황토산 아래 마을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지붕이 없는 허물어진 벽뿐이었다. 어머나, 우리 장터마을 같구나. 몽실은 한참 동안 먼 데서 지나가는 기차 구경하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난나미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나미의 울음이 무슨 신호인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가봐야지. 고모네 집은 불타지 않았을지도 모를 테니까. 시골 마을치고는 꽤나 컸다. 그래서 폭격을 더 심하게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나고 불티 냄새가 나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고 갔다. 몽실은 고운 주름살이 낀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 우리 고모네 집이 어딨어요?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작고 깡마르고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는 계집애가 조그만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에 탔나요? 도대체 너희 고모가 누구냐? 몽실은 갑자기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몽실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모의 이름도 고모부 이름도 그리고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저 아주머니, 고모 성이 정가여요. 그리고 난 노루실에서 왔어요. 노루실? 아주머니는 무언가 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노루실에서 왔다면 네 이름이 몽실이가 아니니? 맞았어요. 내 이름이 몽실이어요. 그럼 너희 고모는 살강떼기 아니냐? 그래요. 우리 집은 전에 살강에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몽실의 애처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망설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 어디여요? 몽실은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밀려오는 듯한 두려움이 생겼다. 너 그 보따리 이리 다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는 몽실의 손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몽실이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 보니 비탈길을 한참 지나서 가장자리에 벽만 남은 움집에 닿았다. 집은 불에 타버리고 남아있는 벽에 붙여서 지은 움집이었다. 거적을 들치고 방 안에 들어가니 머리칼이 하얗게 센 할머니가 누더기를 싸고 누워있었다. 너도 아기 내리고 앉아라. 내 나가서 무어 먹을 걸 찾아볼게. 몽실은 난나미를 업은 채 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타버렸나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대답 않고 나가더니 부엌에서 싸늘하게 식은 수수풀떼기를 가지고 왔다. 낮에 먹던 거야. 우선 시장한데 이걸 먹어라. 아주머니, 우리 난나미는 암죽을 끓여줘야 해요. 몽실은 수수풀떼기 그릇을 그냥 앞에 두고 난나미 걱정을 했다. 아기 말이니? 어떻게 끓이니? 쌀이 있으면 조금만 주셔요. 제가 씹어서 끓일게요. 아주머니는 치근한 눈으로 난나미를 들여다보고는 일어서서 뚝배기에 쌀을 한 줌 담아왔다. 너희네도 전쟁을 사납게 겪었구나. 아주머니는 자꾸 혀를 찼다. 몽실은 수수풀떼기를 밀어놓고 쌀부터 씹었다. 배고픈데 풀떼기 먼저 먹잖구. 아기가 더 배고플 거예요. 몽실은 열심히 쌀을 씹었다. 아주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 고모네도 불탔다. 그리고 고모는 그 불구덩이에서 죽었어. 몽실은 하마터면 혀를 깨물 뻔했다. 계암나무골은 무슨 죄가 많아 그런지 동네가 모두 다 타버렸지. 사람도 반은 죽고. 그럼 고모부는 어쨌어요? 너희 고모부는 우리 아버지랑 북으로 끌려갔단다. 인민군이 데려간 거지. 나 혼자 남겨놓고 집도 없이 이렇게 남겨놓고. 아주머니는 코를 핑 풀고는 눈물을 훔쳤다. 아주머니의 얘기는 한참 이어졌다. 살아남은 고모네 아이들은 국군이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갔다는 말까지 자세히 했다. 애들은 고아원에 갔단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키운대. 몽실은 눈물도 나지 않았다. 왠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다만 쌀을 씹는 이빨의 느낌이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빨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 다 된 거야.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니? 아주머니는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토해내었다. 13. 난나미와 영순이. 3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절뚝거리면서 찾아왔는데 몽실이는 다시 되돌아서야 했다. 고마운 아주머니네 움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나온 것이다. 대골 엄마한테 가자. 설마 쫓아버리지 않겠지. 지난밤 거의 지새우다시피 아주머니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해봤지만 별다른 길이 없었다. 아주머니도 어쩔 도리가 없는 듯 생각 끝에 대골 어머니에게 갈 것을 권했다. 몽실이도 그 길밖엔 없었다. 아주머니는 난나미를 위해 쌀가루를 빻아 헝겊자루에 꽁꽁 싸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먹으라고 주먹밥을 뭉쳐주고 고추떡도 만들어주었다. 엄마한테 가서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오실 거야. 사람 살 곳은 어디든지 있단다. 몽실은 동구밭까지 전송해주면서 일러주던 아주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말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나약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강하게 일어서서 견뎌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몽실은 아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몽실은 처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골 어머니한테 간 것이다. 계암나무골을 나온 다음날 저녁 때였다. 가까스로 화물열차를 타고 그 조그만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땐 그지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지만 빨리 가려고 애를 썼다. 대골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옛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몽실은 고개 위에 잠시 서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모습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순덕이와 빨래하던 냇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동쪽으로 길게 뻗은 뒷산 산기슭도 그대로다. 노랑 햇볕집으로 갈아인 지붕들, 골목길도 정다웠다. 몽실은 자꾸 가슴이 뛰었다. 동네 가까이 갔을 때였다. 이게 몽실이 아니냐? 아주머니. 빨래 자배기를 인 석류나무 집 문경댁이었다. 몽실은 반가웠다. 난 웬 거지가 오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몽실이 아니니? 좀 수다스럽다는 문경댁은 줄곧 몽실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 등에 업힌 아기를 들여다봤다. 몽실은 제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 누가 봐도 거지로 볼 것이다. 그저께 계암나무골 고모네 집을 찾아갈 때 손수 빨아입은 치마 저고리가 벌써 때국이 묻어 더러웠다. 몽실이 제 손으로 기워 입은 옷이지만
제대로 꿰매지 못했다. 난나미는 등에 엎인 채 오줌 싸고 똥도 싸버린다. 줄줄 흘리는 침 때문에 등은 금방 얼룩이져 버린다. 몽실은 얼굴을 붉혔지만 금방 태연해졌다. 아주머니, 대골엔 인민군이 안 왔어요? 안 오긴. 인민군이 와서 못살게 굴었단다. 우리 엄마 잘 있어요? 그래, 애기 낳았단다. 이쁜 딸이야. 몽실은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아까보다 좀 더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네가 업고 있는 애기는 누구냐? 동생이에요. 동생? 네. 몽실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 어서 엄마한테 가봐야겠어요. 몽실은 걸음을 재촉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턴논 저쪽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모두가 낯익었다. 엄마! 마침 밀양댁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밀양댁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다. 거기 뜻밖에도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딸이 서 있었다. 밀양댁은 쫓아가서 몽실을 덥석 안았다. 그런데 등에 무언가 엎여 있다. 밀양댁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때를 맞춰 난나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몽실은 어머니 가슴에서 흐느끼다가 얼른 얼굴을 떼었다. 어머니를 쳐다봤다. 언젠가 꿈에 봤던 밀양댁의 쌀쌀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난나미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난남이 불쌍해. 싫다고 하지 마. 밀양댁은 몽실의 까만 눈을 봤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아버진 군대에 갔어. 그리고 새어머니 죽었어. 개암나무골 고모도 죽고 고모군은 이북으로 끌려갔대. 난 갈 데가 없어. 엄마, 난남이 미워하지 마. 몽실의 그 까만 눈에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고 있다. 북촌댁은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몽실이도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몽실은 울고 있었다. 하늘 아래 한 분뿐인 어머니 앞에서 몽실은 그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울고 있는 것이다. 가엾은 난나미를 보물단지처럼 감싸주면서 목이 꺽꺽 막히도록 울고 있다. 밀양댁은 말없이 몽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영득이가 방에서 놀다가 눈이 동그래지며 몽실을 쳐다봤다. 몽실은 그 영득이를 봤다. 그러나 영득이는 몽실이가 생각하고 있던 영득이가 아니었다. 몰라보게 커버린 영득이 역시 자기를 업어 키워준 누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몽실은 아랫목을 내려다봤다. 거기 누비 포대기에 쌓여 잠든 아기가 있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분홍빛의 볼을 가진 귀여운 아기였다. 모두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몽실은 난나미를 내렸다. 어쩐지 아랫목에 있는 아기 곁에 뉘지 못하고 이만치 떨어진 자리에 뉘었다. 밀양댁이 물었다. 걘 아들이냐? 아니야, 딸이야. 걔 엄만 왜 죽었니? 본래부터 몸이 약했어. 그런데 애기 낳고 힘을 다 잃어버려 일어나지 못했어. 밀양댁은 가만히 있었다. 난나미를 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몽실은 그런 밀양댁의 거동을 찬찬히 보았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린 몽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엄마, 난남이하고 이 집에 있어도 될까? 어쩔 수 없지. 있어야지.
할머니는 어디 나가셨어? 몽실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나갔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댁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라고요? 몽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왠지 돌아가셨다는 말이 반갑게 들렸다. 걱정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찔렸다. 죽은 사람이 가엾다는 마음보다 잘 죽었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건 이상하기도 했지만 나쁜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는? 몽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아버진 보국대로 갔단다. 전쟁 중인데 장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니? 1년 뒤에 돌아온단다. 그래? 그럼 엄마 혼자 있었구나. 이번에도 몽실은 걱정보다 기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보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몽실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난남이 암죽을 끓여줘야 하는데 지금 솥이 비었어? 고단한데 넌 쉬어라. 내가 끓여줄게. 쌀가루 여기 있어. 몽실은 가지고 온 보퉁이에서 개암나무꾼 아주머니가 주었던 쌀가루 뭉치를 꺼내었다. 이날 밤 몽실이와 난남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은 밤이었다. 대골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전쟁의 피해는 훨씬 가벼웠다. 문경댁 아주머니는 국군도 인민군도 와서 못살게 굴었다고 했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대골은 비행기 폭격도 없었다. 소를 빼앗아가는 군인도 없었다. 그래서 밀양댁은 남편만 일선 가까이 군인들을 돕는 작업부대로 끌려갔을 뿐 소도 남아있고 세간살이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논밭의 곡식도 여느 해보다 푸짐하게 거두어들였다. 몽실은 마음 놓고 살았다. 밀양댁은 몽실에게도 새 옷을 지어주고 난남이에게도 누비포대기 하나를 사다 주었다. 다만 가슴이 아픈 것은 영득이 동생 영순이는 엄마 가슴에 안겨 젖을 빠는데 난남이는 여전히 안죽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밀양댁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난남이를 본체만 채했다. 몽실은 난남이를 극진히 보살폈다. 이따금 밀양댁이 영순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땐 난남이를 업고 바라보다가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비켜나갔다.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몽실은 손을 꼽아보았다. 김씨가 돌아올 날이 자꾸만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벌써부터 조바심을 일으켰다. 새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땐 난남이하고 우리 집에 가봐야지. 장골 할머니랑 남준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곧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나 봐. 몽실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노르실에서 아버지의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기도 했다.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이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언젠가는 끝이 있는 정해놓은 시간이다. 두 아버지 중 누구라도 돌아오면 몽실은 어머니 밀양댁 곁은 떠나야 하는 것이다. 순덕이네 할머니는 난남이를 친손자처럼 보살펴줬다. 어디서나 할머니들은 아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마련인 모양이다. 순덕이는 몽실이 없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너희 엄만 너를 보내고 나서 많이 울었다. 매일매일 운다고 했거든. 김씨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단다. 영득이 두고 몽실이 찾아간다고 집을 나서기도 했어.
김씨가 그제야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엄마를 붙잡았단다. 그랬었니?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 다리병 친대도록 두들겨 팬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영득이만 아니었어도 엄만 너한테 갔을 거야. 순덕이는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영득이네 할머니는 중풍으로 죽었단다. 뒷간에 가다가 쓰러져서 한 달 동안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지.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희 엄마 똥오줌 받아내느라 고생했단다. 결국 그 길로 죽었는데 다 벌 받은 거지. 몽실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꼭 벌을 받아 죽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착한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새어머니는 너무너무 착했는데도 죽었어. 순덕이네 집에서 몽실은 뜨개질을 냈다. 갈퀴살을 쪼개어 만든 대바늘로 무명실을 어울러 한 코 한 코 짜나갔다. 난남이 양말도 짜고 영순이 양말도 짰다. 똑같이 만들어서 설날 신겨보았더니 영순이 발은 꼭 맞는데 난남이 발은 헐렁하게 컸다. 난남이 발은 뼈만 앙상하고 조그마했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영순이가 입던 옷을 난남이 입히라고 꺼내놓았다. 그게 모두 헐렁하게 컸다. 몽실은 어줍잖은 것이었지만 자꾸 가슴이 아팠다. 엄마, 영순이 생일은 언제야? 7월 20날이야. 난리통에 났느라고 나도 고생 많았단다. 몽실이 물었다. 밀양댁은 그렇게 말하면서 영순이를 안고 둥게둥게 어르는 것이었다. 난남이보다 닭게 늦게 났구나. 몽실은 멍하니 밀양댁과 영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럽다는 마음도 들고 이상하게도 심하진 않았지만 시샘 같은 것도 일어났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영순이도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 해. 그리고 나도 영순이를 사랑해줘야 하는 거야. 몽실은 난남이를 꼭 보듬어 안았다. (14) 다시 헤어진 어머니. 1년이면 돌아온다던 김씨 아버지는 그 기한인 7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밀양댁은 농사일에 혼자서 쉴 사이가 없었다. 몽실은 난남이, 영순이, 영득이 셋을 데리고 집을 보고 밥을 짓고 빨래도 했다. 영순이는 따로 일어서더니 이내 제 발로 조금씩 걸음마도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아직 엎드려 기기만 했다. 몽실은 요즘 와서 난남이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조금씩 가시었다. 영순이도 난남이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영득이도 몽실을 곧잘 따랐다. 눈남 누룽지 줘. 배고프다. 영득이는 4살이다. 장난꾸러기면서 때로는 어른스럽고 점잖았다. 전쟁이 일어났던 작년 이맘때 일이 눈만 감으면 되살아났다. 난남이를 낳고 죽은 북촌댁이 이따금 되살아나는 전쟁 속에 나타나 보였다. 어머니, 난남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순이처럼 일어나서 걸음마도 할 거예요. 찻돌이 지나면서 난남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판단해서 행동에 옮겼다. 똥과 오줌을 가리게 된 것이었다.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굴려서 언니라는 말부터 배웠다. 영순이처럼 저도 일어서서 걸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되지 않았다. 난남아,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 젖을 못 먹고 큰 애기는 조금 늦게 걷지만 나중엔 더 잘 걸어 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몽실은 순덕이네 할머니를 흉내내면서 난남이에게 이야기했다. 난남이는 물론 알아듣지 못했다. 밀양댁은 김씨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눈치였다.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녁마다 밥 한 그릇을 담아 소단에 넣어두었다. 몽실은 모른 척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김씨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달랐다. 몽실은 김씨가 싫었다. 무섭고 정이 붙지 않았다. 김씨는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몽실은 불행한 아이였다. 오지 말아주길 바랐는데 그 김씨가 돌아온 것이다. 밀양댁과 함께 고생고생 농사지어 추수를 끝낸 바로 뒤였다. 비쩍 마른 얼굴에 해진 작업복을 입고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온 김씨를 처음 봤을 때 몽실은 눈앞이 아찔했다. 저녁마다 밥 한 그릇씩 담아두고 기다렸는데 김씨는 밤에 오지 않고 낮에 왔다. 읍내까지 오는 군용 트럭을 타고 거기서 새벽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겉으로 나타나게 좋아했다. 김씨는 몽실을 보고 흠칫했다. 너 와 있었냐? 예, 곧 집에 갈 거예요. 몽실은 고개를 숙였다.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 집이 어디 있다는 것일까? 몽실은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의 집은 아무데도 없었다. 김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비워뒀던 건넌방을 쓸어내고 불을 지폈다. 전에 할머니가 쓰던 방이다. 몽실이, 난남이 그리고 영득이 셋이서 건넌방에서 잤다. 며칠을 무사히 지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난남이가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각별히 난남이에게 마음을 쓰느라 조심을 했는데도 그날은 몽실이 손에서 빠져나온 난남이가 기어가서 김씨의 밥상다리를 붙잡고 쓰러뜨린 것이다. 어쩌면 김씨는 이런 구실을 일부러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난남이 힘으로는 아무래도 밥상을 쓰러뜨리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나운 심통이 터져나왔다. 난남이는 걷어차인 채 소리질러 울고 밥그릇들은 수라장이 되었다. 몽실은 1년 전에 이리로 올 때처럼 다시 난남이를 업고 김씨네 집을 나왔다. 밀양댁은 쌀을 한 말 팔아 몰래 몽실의 품 안에 그 돈을 넣어주었다. 몽실아, 애미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구나. 엄마 원망 안 해.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 몽실은 전에 노르실 창고에서 가르쳐주던 최 선생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있을까? 밀양댁은 정씨만이라도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와 있을지도 모를 거야. 추운 겨울이 오는데 부디 몸조심해야지. 몽실은 이젠 울지도 않았다. 노르실엔 정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행여나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그건 부질없는 마음이었다. 산비탈 몽실인의 오두막은 비어 있었고 한쪽이 이지러지도록 허물어져 있었다. 그날은 남준의 집에서 묵었다. 저녁엔 무시래기를 넣고 끓인 죽을 한 그릇 먹었다. 남준의 어머니는 여전히 착한 아주머니였다. 몽실아,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참아라.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남주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 몽실은 가만히 듣기만 했다. 박씨 아저씨가 국군에게 끌려가 죽은 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준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남준의 어머니는 아직도 곱고 인자스럽다. 몽실은 남편이 없는 어머니들의 괴로움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골 어머니 밀양댁은 그동안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다림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적막하던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몽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몽실아, 이 다음에 네가 어른이 되면 알 테지만 여자라는 건 남편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불쌍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짐승 같은 나쁜 사람들이 일으켜놓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다. 남주와 기찬이 남매는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한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남주가 11살, 기찬이 3살. 그들도 몽실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며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른다. 몽실은 어쩌면 남주가 더 가엾다는 생각도 했다. 알 수는 없지만 몽실에겐 돌아올 아버지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정씨와 함께 싸움터로 끌려간 청년들 중엔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기별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는 아직 무사한 것인지 소식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장골 할머니가 눈물을 질글질글 흘리며 몽실을 달래주었다. 남준의 집에 묵은 지 열흘이 지났다. 몽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올 때 갈 데 없으니 꾹 참고 눌러 있었다. 난나미를 넣은 채 디딜방아도 찍고 남주와 함께 밥도 지었다. 초겨울의 날씨지만 이따금 포근한 봄날 같은 때도 있었다. 그날 몽실은 남주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난나미하고 기찬이하고 집에 남아 있었다. 난남아, 언니 나무에 올게. 울지 말고 있어라. 난나미는 유달리 큰 눈을 깜빡이며 몽실을 쳐다봤다. 커갈수록 난나미는 새어머니 북촌댁을 닮았다. 갸름한 얼굴에 까맣고 큰 눈이 퍽 예쁜 편이었다. 몽실은 난나미가 자기를 닮아주지 않아 조금은 서운했다. 몽실의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다. 코도 납작하고 대신 눈은 작은 편이다. 난나미가 아주 예쁜 얼굴이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몽실이와 닮지 않으면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린다. 몽실은 그게 섭한 것이다. 산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남주와 몽실은 솔잎을 긁어보았다. 소나무 밑에 마른 솔잎이 떨어져 쌓였고 그걸 갈퀴로 긁으면 소복소복 모아진다.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다. 몽실은 부지런히 긁어 모았다. 남주야, 그만 가자. 그래, 요것만 모으고. 새끼로 만든 멍으로 꾹꾹 쑤셔 담으면 이불 보퉁이처럼 커다란 갈비둥치가 된다. 둘은 그 갈비둥치를 하나씩 이고 종종 걸음으로 돌아왔다. 삼거리 마을 쪽 서산으로 해가 너울너울 숨으려고 했다. 저녁 바람이 시리게 불어왔다.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난나미가 울고 있는 것이다. 몽실은 누군가 힘껏 가슴을 움켜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금방 나오려고 했다. 난남아. 나뭇잎을 내려놓고 방으로 쫓아갔다. 방에는 기찬이와 난남이 둘만 있었다. 기찬이가 난남이의 한쪽 다리를 잡고 당기니까 난남이는 끌려가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달려들어가 기찬이의 손을 낚아채어 모질게 떼어놓았다. 그 바람에 기찬이가 방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몽실아! 뒤쫓아온 남주가 돌을 집어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왜 기찬이를 때리니? 몽실은 뜨끔했다.
얼떨결에 저지른 일을 남주한테 들켜버린 것이다. 남주는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야, 그냥 귀찮은 일 떼내느라고 그랬어. 그냥 때린 것이? 왜 넘어지니? 몽실이 때렸다. 기찬이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온다. 몽실은 어떻게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간만 보니 넌 앙큼해. 남주가 한술 더 뜨면서 눈을 흘겼다. 남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야. 잘못했어. 넌 빌기도 잘하더라. 본래 환양년에 딸은 겉하고 속이 다르대. 어머나, 남주야. 몽실은 기가 막혔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리면 이렇게 캄캄할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적시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왜? 섭섭하니? 동네 사람 모두 그러더라. 환양년 딸이라고. 남주는 갑자기 왜 몽실의 가슴을 괴롭히는 걸까? 기찬이는 더 거세게 울고 남주는 무슨 말인지 자꾸만 쏟아내고 있었다. 몽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난나미를 업고 밖에 나와도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자꾸 나왔다. 그날 밤늦게까지 몽실은 구석에서 이불로 가린 채 줄곧 울었다.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 환양년의 딸,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시집간 환양년. 낮에 남주가 쏘아대던 가슴 아픈 말들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남주네 집을 나가야지. 그리고 마을을 떠나야지. 남주가 말했듯이 노르실 동네 사람 모두가 흉을 보고 있었구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아버진 왜 편지도 안 하실까? 언제 돌아오시는 걸까? 몽실은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울다가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난나미가 칭얼거려 눈을 뜨니 환하게 햇빛이 문살에 비치고 있었다. 몽실은 벌떡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벌써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몽실이 일어났구나. 어제 나무하러 가서 많이 지쳤지? 남준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어요. 몽실은 우물쭈물했다. 남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고 막 그릇을 치우는데 장골 할머니가 찾아왔다. 몽실아, 너한테 긴 한 말이 있어서 왔다. 너 식모살이 가겠니? 식모살이? 몽실은 어쩐지 반가웠다. 어디든지 떠나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 수 있겠냐? 가겠어요. 어디어요? 가까운 데야. 읍내니까. 언제 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면 되나 보더라.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장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려운 게 뭐예요? 몽실이도 따라서 걱정스러워졌다. 난나미를 떼놓고 가야 한단다. 난나미는 그럼 어디 떼놓고 가나요?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몽실아, 어차피 난나미는 너 혼자 키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을 떼는 게 좋을 거야. 좀 매정하지만 도리가 없잖니? 고아원으로 보내자꾸나. 몽실은 누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서러웠다. 어제 남주한테 듣던 환양년의 딸이란 말보다 더욱 서럽고 가슴이 아팠다. 난나미를 고아원에 보내다니. 이렇게 작고 걷지도 못하는 난나미를. 몽실은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상으로 몽실 언니 2부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3부로 이어집니다.